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탄 IC 차량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탄역에서도 차량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41.9제곱미터, 실평수는 약 12.7평입니다. 층수는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20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준공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2023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상 실투자금 월세로 약 8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지식산업센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투자처죠. 입지적인 장점도 갖추고 있고 기숙사, 편의시설 등을 갖추면서 이 기업들의 복합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세제 혜택이 많아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그 동탄 신도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그러면 낱낱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우선 이곳의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입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일단 그 부동산 규제 정책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이제 두 가지로 거의 이제 방향을 잡고 계시죠. 하나는 이제 좀 더 규제가 더 많이 나오기 전에 네. 하나라도 틈새를 봤을 때 투자를 하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피하는 대출 규제부터 모든 것들을 이제 피하는 그런 상품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문의가 계속 들어오시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라는 것은 이제 항상 그 틈새 시장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규제 속에서도 그 틈새를 찾아 들어가서 투자하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지식산업센터는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고요. 이 안에서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 가장 크게 이제 들어오는 최대 규모의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크기로 본다면은요, 분당에 약 2배 가까운 규모의 이제 수도권 최대의 이런 테크노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주변에 많은 그 배우 수요들이 일단 인접해 있죠. 수원, 삼성이라든가 LG, 기흥 이 주변에 많은 배우 수요들이 둥글게 지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입주 의향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주변에 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그 일자리, 교통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가격 가치가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일자리 지식산업센터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요, 교통 호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더구나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데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2.3배 정도 이르고요. 그리고 동탄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약 6배 가까운 수치로 본다면 이제 최대 규모의 그런 동탄 테크노밸리를 일단 지금 형성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오늘 이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최대 규모의 가장 크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형성된 이 과정 중에는 앞으로의 일자리가 약 4,500개 정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근 10년 안 동안 거의 한 30만 명에 가까운 이런 입주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일단 LH에서도 발표가 지금 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기업이 직접적인 이제 수요층인 만큼 교통 환경 상당히 중요하고요. 출퇴근 환경 중요하지만 또 이 입주 기업들의 계속적인 그런 통행이 수월한 그런 교통 환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동탄역의 SRT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역과의 거리가 약 3분 정도 도달이 가능하시겠고요. 기흥동탄 IC를 약 1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수도권과 서울을 망라해서 빠르게 진입과 퇴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동탄역은 앞으로 4개의 노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쿼트러플 역세권을 가질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신다면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죠. 이 동탄 테크노밸리 역시 이 판교의 초기
쯤의 그런 현상 정도로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좀 안에 좀 임장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그 수도권과 이런 그 도로 상황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은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점, 현대건설이 최초로 시공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 최대 테크노밸리가 될 동탄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그 입주 여건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수도권의 수많은 배우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고 위치가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이 IC 어디였죠? 기흥동탄 IC까지 1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곳에 입지 여건을 확인하셨고 그러면 개발 호재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개발 호재도 있나요, 이사님? 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일자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교통 여건을 가지고 네. 있다는 점, 이 점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탄역에 2025년이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수도권에서는 가장 핫한 그런 노선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 GTX A 노선이 바로 이제 동탄역에 들어오는 시점이 약 한 5년 정도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특히 이제 광역 급행철도 이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이 GTX A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서울역과 뭐 삼성역, 연신내역을 이제 모두 이을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서울의 아주 핫한 지역들을 모두 거쳐간다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현재 그 동탄역의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속도로 그 지하 개발 사업이 있다 하면은 이 동탄에는 현재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공사 형태도 비슷하죠. 지상으로는 공원이 형성이 되겠고요. 또 지하로는 이제 차량이 통행을 하는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기존 도로가 약 2.2km 정도 구간을 모두 상부를 덮게 되면서 한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공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또 들어올 것이고요. 네. 현재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가 또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금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서로 이제 통행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동인구도 많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어떤 그 조금씩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뚫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적인 그런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제2 외곽순환도로 또 정 구간 또 개통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그 화면에서 보실 때 이제 왼쪽 모습인데요. 현재는 지금 저렇게 원으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중간에 지금 길이 끊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반쪽 정도밖에 이어지지 않았던 도로를 이제는 원으로 모두 이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교통 환경 개선에 따른 어떤 물류센터들의 이동, 수도권과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또 들어오는 곳이 이런 지식산업센터죠.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그 교통적인 영향을 또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분당성 같은 경우는 이제 동탄, 오산 그 개통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로서의 그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탄과 또 인덕원의 그 복선 전철 그 노선 사업이 있죠. 이런 복선 전철 노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광교와 뭐 영통 그리고 인덕원 그 주변에 뭐 오산 이쪽을 모두 경유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주변에 보시면은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이제 협력 업체끼리도 연계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나 광교 테크노밸리에 그 위에 버금가는 그런 현상이 될 것으로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지역 간에 그 상호작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분리되지 않은 어떤 그 교통적인 연결 흐름이 계속 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교통 부분에 대한 호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호재 중에 가장 좋은 호재는 교통 호재일 텐데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GTX A 노선, 또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까지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수도권 간의 그 접근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오고 가고 하기가 정말 더 개선이 될 거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개발 호재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건물 특징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특징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이사님? 네, 이제 동탄 테크노밸리가 이제 상당수의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떠한 물건, 어떠한 매물들을 이제 선택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총 4개 동이 들어오고요. 또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까지 규모로 지어진다는 건데요. 일단 축구장 면적으로 본다면 약 33배에서 37배 정도의 규모로 그 토지에 이제 건립이 될 예정이고요. 이 4개의 동이 모두 연계가 된다는 점이죠. 이 안에 모든 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제 주차장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 직원들도 모두 다 차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요. 또 입주 업체들이 계속 그 물류 차량들이 또 들어올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이런 상상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택가에 가지고 있는 주차 환경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200% 정도의 그런 그 주차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호실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규모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호실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약 1,700호실이 들어오겠고요. 여기에 또 기숙사동으로 418실 정도로 들어오는데요. 모두 또 5개의 구조로 또 이어진 다양한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다는 점도 오셔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상업시설이 저희가 들어오는데 지금 1층과 2층의 상업시설이 굉장히 좀 많은 규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뉴욕 스트립몰을 그대로 재현한 그런 어떤 그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한 그런 형태로 또 들어오겠고요. 여기에 또 삼성전자 또 최첨단 IoT 시스템, 이런 설계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현대와 삼성의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을 갖춘 그렇게 지어질 예정인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는 이제 사무 공간들이 이제 주로 주를 이루었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문화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는데요. 전용 면적 약 400평에서 약 630평 규모로 이제 많은 이제 주거 문화 공간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올 것이고요. 또 여기에 또 12개의 그 정식 규격 레일을 갖춘 이런 볼링장도 또 들어올 것이고요. 지금 뭐 직장인들 보통 최근에는 이 스크린 골프 치는 게 굉장히 네. 여가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다른 데 보시면은 거의 뭐 건물과 그 따로 이제 스크린동이 따로 들어오면서 업체가 따로 이제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런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그 직원들의 복지 시설을 최대한으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죠. 여기에 지금 휘트니스 센터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평수가 약 220평 정도 규모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국내 최대의 그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최초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금 설계해서 들어오는 곳은 지금 이곳이 단 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다른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쾌적한 그런 공원이나 또 옥상 조경공원, 뭐 하늘공원, 이런 부분 다 설계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입주 기업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대규모 복합 공간으로 조성이 될 예정인 만큼 정말 편리한 상업시설들,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질 것이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 스크린 골프장, 영화관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입주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규모 첨단 업무 빌딩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주차 싸움이 수도권은 굉장히 치열한데 주차 문제도 전혀 없다라는 점, 정말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만족을 하실 수밖에 없는
없는 공간이라는 게 이 동탄신도시 지식산업센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추천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식산업센터가 뭐 대출, 세제 혜택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던데 어떤 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산업센터를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점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 모두 세금에 관련된 맞아요. 규제에 비춰본다면은 네.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이런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보통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분양가의 80% 이상의 그런 대출이 나온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지금은 뭐 주택 같은 경우 거의 뭐 대출이 50%도 안 나오는 그런 시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신다면은 어떤 잠깐 눈을 돌려서 이러한 세제 혜택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서 약 90%까지도 대출이 이제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80%나 70% 정도에서 대출을 받으신다면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안에 또 재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37.5%에서 5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내가 이제 입주 그 기업이 바로 들어올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이 법인세 면제 혜택도 주고 있죠. 여기에 또 입주 기업들한테 투자자한테도 모두 그 낮은 금리로 네. 장기 저리로 또 대출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으로 약 3년 정도의 그런 공사 기간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 안에 충분히 지금 2억 원 안쪽에 매매 가격 이루고 있는데요. 이 안에 충분히 또 그 준공 시점까지도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세제 혜택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어제 또 70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나왔잖아요. 뭐 세금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한 그 세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게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거 추천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매물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세워드릴까요? 네, 매매가가 이제 2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1억 8천만 원 매매가 기준이고요. 이것을 이제 최대한 대출을 활용하시고 이제 어떤 우리가 정책 지원금으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가 챙기신다면은 약 800만 원 정도로 이것으로 이제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5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품이지만은 우리가 이 안에서 또 대출 이자도 생각도 하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이제 그 대출은 좀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좀 줄이시고 내가 좀 더 챙겨갈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